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시민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 거주율 전국 1위인 세종시의 전기차 화재 대응 및 안전 대책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발생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나 2020년 12월 발생한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열 폭주에 의한 전기자동차 화재는 급격한 연소 확대와 가연성 유독 가스 등으로 인해 소방대 접근이 어려워 대형 화재로 확산되었고 대규모의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테슬라 리포트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내연 기관차 화재에 비해 진화 시간은 8배, 진화 인력은 2.5배, 소화수는 110배에 더 필요하며 재발화할 위험도가 높다고 하였습니다. 전기 자동차 화재는 내연 차량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소방용수, 특수 장비가 필요하며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민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적 관심이 최근에 전기차로 인해서 보도에도 났다시피 대단히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시민들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있으시라고 생각하고요. 네. 더더구나 우리 시는 전국에서 공동주택 거주율이 가장 높은 도시이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만큼 우리 시로서도 공동주택 화재 안전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근 5년간 세종시 전기차 화재 사고는 총 4건이 있었습니다. 주행, 주차 중 발화가 각 1건, 충전 중 화재가 2건입니다. 이 중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2건으로 주차 중에 1건, 주행, 충전 중에 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세종소방본부에서도 세종시가 위험성 자체로는 전국의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내 전기차는 전체 차량 대비 2.6%인 4,903대이며 전기차 충전기는 전기차 대비 96%인 4,747대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세종시 공공기관에서도 전기차 의무 구매 비율을 따라 적극적으로 전기차를 보급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수많은 전기차와 충전시설이 보급될 동안 전기차 관련 안전정책이나 인프라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시기에 따라서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요. 특히 이 전기차 화재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던 지난 8월부터는 화재 안전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했고 더더구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현지 적응 훈련 그리고 관리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우선 세종시에 우리 시민들께서 알아주실 일은 전기차 화재 진압에 특화된 최신형 장비가 관통형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입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최초의 전기차 트레일러입니다. 이 두 장비는 우리 세종시에서 유일하기도 하고 두 가지 장비를 모두 갖춘 시도는 우리 세종시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우리 시민들께 좀 안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도 관통형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 시만으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가 지금 보급하고 있는 완속 충전 시설에 대해서 과충전 방지 기능이 탑재된 기기로 교체해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 25년 1월 27일까지 공동주택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환경부가 의무화시켰습니다만 우리 시는 충전기 안전 확보를 2년 더 연장해 줄 것을 산업부에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홍보와 함께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세종시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라든가 그리고 시설, 충전시설 등을 통해서
앞으로 안전에 더 유의를 할 것이며 또 시민들께서도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의 세종시는 준비에 안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장님, 전기차 화재 발생의 이유는 배터리 과충전이 약 40%이고요. 50%는 충전과 무관하게 지금 발생 중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불철 주야 시민 안전과 생명 보호에 애써 주심에 소방 관계자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인천 화재 사건 이후 세종소방본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전기차 충전 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안전 기준이 없죠. 더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에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민원이나 전화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였나요? 특별히 시민들로부터 그거에 대한 민원성 전화는 특별히 없었습니다만, 언론에서 전국적으로 큰 이슈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그 최우선 과제로 준비하고 또 제가 일일이 챙겨보고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 제가 세종소방서를 방문해서 같은 질문을 드렸을 때는 수없이 많은 문의 전화와 민원이 있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없었다는 답변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논의된 화재 안전 대책들이 과연 세종 시민에게 적합한 대책인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세종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충전구역에 구비된 질식 소화포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세종시 공동주택 단지 중 12.9%는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해 큰 돈을 들여 질식 소화듭계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질식 소화포를 사용해 봤습니다. 순식간에 1000도씨 이상 올라가고 화염과 유독가스가 분출되는 실제 상황에서 이 전문가가 질식 소화포를 사용해 초기 화재 진압이 가능할지 의문이었습니다.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팩 내부에서 발생된 화재의 경우 대부분 방출되는 압력 및 가연성 가스로 인해 화염이 수평으로 진행이 되므로 불꽃이 위로 향하는 내연 자동차보다 더욱더 위험합니다. 전기차의 충전 상태와 구조 등에 따라 화재가 전이되는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화재 전기차에서 최초 열 폭주 후 3번 자동차까지 전이되는 시간은 2분에 불과합니다. 이미 보시겠습니다. 이미 하얀 연기가 새어나올 때에는 열폭주가 시작되어 몇 초 안에 발화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고, 또 미리 덮으면 새어나온 가스가 체류되어 가스 폭발력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질식 소화포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더욱더 큰 위험에 닥칠 수 있습니다. 질식 소화듭계의 실효성 문제는 언론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주택관리사나 입주민들이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해 질식 소화포를 확보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당국에서 했던 실험이라든지 또 네. 화재 현장에서 질식 소화포를 사용한 그런 경우로 봤을 때 네. 현재 전기차 화재 초기에 연소 확대를 잡는 데는 유용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질식 소화포의 설치 위치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지하 주차장의 질식 소화포의 적정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전기차 충전소에서 화재가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 옆에다가 두는 게 적절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 관리사무실에서 직원들이 가지고 현장으로 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전기차 화재 시 화염과 폭발 가능성을 고려하여 충전 구역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에 23kg에 달하는 질식 소화포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카트 등 바퀴가 달린 장비에 실어두고서 유사시에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충전기 옆이나 주차된 차량과 너무 가까운 위치는 화재 시 접근조차 못합니다. 구축한 장비들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비치된 소방 장비의 위치, 사용법, 주의사항에 대해 매뉴얼을 만들고 시민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주민들의 대피로가 확보되도록 기준도 마련해 주십시오. 다음은 리튬 배터리 전용 소화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전기 자동차 소화기로 알려져 있는 리튬 배터리 전용 소화기입니다. 리튬 배터리는 화재 발생 시 일반 소화기로는 진압이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에는 배터리 여러 개가 묶여 차량 하부에 내장되어 있어 화재 시 열폭주가 발생하기 전 약 7, 8분의 초기 화재 대응 방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 리튬 배터리 화재에 대한 전용 소화기 기준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몇몇 국가에서만 금속 화재용 D급 소화기를 도입하고 있을 뿐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구역마다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소방청과 소방당국에서 그 리튬 전용 소화기를 형식 승인을 만들고 그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화용부로서 승인이 되면은 저희 소방본부에서도 아파트 단지라든지 필요한 곳에 적극 홍보해서 설치하고 또 소방기관에서도 구입을 해서 화재 진압 시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다면 승인된 제품은 소화기는 아직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환경부 승인된 소화기는 아직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소방차 골든타임이란 소방차가 신고부터 현장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현재 소방차가 설정한 골든타임이 7분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7분 이내에 소방차가 도착하는 비율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 시도 같은 경우는 이제 농촌 지역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최근에 또 도로 여건 같은 게 회전 교차로라든지 방지턱 그런 것 때문에 최근 한 2, 3년 동안은 그 줄지를 않고 오히려 정체되는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그 골든타임 확보율 7분 내에 도착하는 율이 최근에 좀 떨어진 걸로 그렇게 파악합니다. 좀 떨어진 게 몇 %입니까? 정확히 지금 뭐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계속적으로 그것이 상승되는 게 원칙인데 네. 그래서 회전 교차로의 개선이라든지 방지턱의 개선 문제 이런 것을 시의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특히 회전 교차로 같은 경우는 대형 소방차가 회전하는 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회전 교차를 고치고 있고 회전 교차로 처음 만들 때부터 그런 거를 감안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건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조금 더 효율적인 소방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해서는 주변으로 급격히 화재가 전이되는 열폭주 활성화가 일어나기 557초 전, 즉 10분 이내가 화재 진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했습니다.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해서는 골든타임 안에 소방차와 화재 대응 장비가 지하 주차장에 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각 소화를 위한 이동식 침수조가 투입될 때 상황에 따라서는 물탱크도 같이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세종시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와 현장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세종시 화재 진압의 최일선인 세종소방서입니다. 공동주택이 다수인 세종시 특수성에 맞춰 세종소방서에서도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위치한 차량 하부에 직접 물을 분사할 수 있는 장비와 배터리 열폭주를 둔화시킬 수 있는 조립식 수조가 탑재되어 있는 트레일러로 화재가 발생한 전기 차량에 접근해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습니다. 이 소방 차량은 본의원의 키보다 조금 큰 2m 정도로 일반 SUV 높이와 같아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세종시 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 차량 중 세종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는 소방 차량은 이 차량 딱 한 대뿐입니다. 세종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각종 배관과 구조물로 층고는 보시는 바와 같이 2m 30cm 내외입니다. 화재 시 출동하는 기존 소방 차량은 지하 주차장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본부장님, 우리시 대다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천장이 낮아서 소방 차량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건데요. 진입이 가능한 별도 소방 차량이 딱 한 대뿐입니다. 우리시 관내 어디에서든 화재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적정 대수가 몇 대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세종소방서와 조치원 소방서에 또 각 안전센터에 일부 콜로라도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소방 차량보다는 다목적으로 화재 현장뿐만 아니라 구조 현장에 장비를 이송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소방차로서 거기에서 물이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거기에다 소화기를 싣고 가거나 뭐 질식수화포나 또는 그 상향식 관창이나 이런 거를 싣고 가거나 연결해서 현장으로 장비를 신속하게 이송하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 콜로라도 다목적 차량이 세종소방서 같은 경우는 전기차 화재 진압에 필요한 장비 세트를 트레일러로 연결해서 현재 전국 최초로 신속 기동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질문은 이 차량 한 대면 우리 세종시 전기차 화재를 다 진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거는 하나의 부수적인 수단의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의 부수적인 수단이고, 근본적으로는 차가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진입하는 건 문제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하고 있는데, 또 다른 시도에서 현재 지하 주차장에 진입하는 소방차가 있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불 진화차하고 소방차 중에서 최고 작은 500리터짜리 그런 차가 진입하고 있는데, 사실은 500리터 물을 가지고 화재를 진압하는 건 그 지하 주차장에 있는 소화전에서 물을 빼서 하는 거하고 별 차이도 없고 그렇게 좋은 성능은 아닙니다. 좋은 성능은 아닙니까? 네.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 구축과 확보 문제에 대해 그동안 시와 얼마나 논의가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그 전기차 진압에 필요한 그 전기차 화재 진압 세트를 저희가 구입해서 트레일러 형태로 말씀드린 그 다목적 차량에 연결해서 출동 체제를 갖추고 있고, 그것을 신속 기동팀으로 명명해서 안전센터에서 직원들이 현장까지 지하 주차장 현장까지 운영하고 있는 건 아마 전국 최초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 질문은 시와 얼마나 논의를 하셨는지 진행을 여쭤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 없이 다른 어느 17개 시도보다도 잘 반영돼 있고, 최신 장비 구입에도 전혀 예산 반영에 있어서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거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가 수도권에 있는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우리가 작은 규모지만 충분히 장비와 훈련도 하고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 충분하다라는 답변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현재로서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지 출동 체계가 어느 시도 못지않게 체계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자동차 화재는 배터리, 열폭주, 가연성 가스 발생 등 일반 화재와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 초기 진화가 매우 어려우므로 특화된 화재 장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장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최근 지상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한 아파트입니다. 2018년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소방차 전용 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였으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차된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서 화재 발생 시 화재 진압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민원 건수는 2020년 18건에서 2023년 54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규정이 있지만 2018년 8월 이후 승인 건축부터 적용하고 있어 노후 주택은 제재조차 못합니다. 주차구역 부족으로 도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와 소방차 전용 구역에 불법 주정차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하 주차장은 물론 지상으로도 소방차가 적시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은 이에 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원도심에 사용할 수 있는 콤팩트한 사이즈의 기동력을 갖춘 소방차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본부장님, 꽤 오래전부터 걱정만 할 뿐 대책 마련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원도심 소방차 진입 문제에 대해 본부장님의 생각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건설된 해밀동 1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동수가 44개 동이 됩니다. 그 지하 주차장에는 약 2,600대 정도의 주차를 할 수가 있고요. 넓은 면이 한 580m, 그 다음에 좁은 면이 한 470m 이렇게 해서 해밀동이 지금 원도심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있거든요. 조치원이라든지 읍면동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도심에 있어서 그 주정차 문제는 해묵은 과제입니다만 계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주차장을 누리는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직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시민의 그 불편 신고가 접수됐을 때 소방차 통행 훈련도 하고 또 일부는 적은 숫자지만 과태료도 먹이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소방차 진입 원도심에서 소방차 출동 시에 자가용이나 또는 주차된 차로 인해서 화재 진압에 크게 문제가 있었다. 그런 적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네,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와 면밀하게 협력하여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따르면 스프링클러 2개 상부 주수 시 전기차 배터리 화원에 대한 직접적인 소화는 어렵지만 인접차로 전이되는 차단 기능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스프링클러는 대규모 화재를 예방하는 중요한 소방 설비입니다. 정부에서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하 주차장 스프링클러의 민감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 전기차 충전구역 자체 점검 현황 자료를 보면 168개 단지 중 53개 단지에서 불량, 보안 사항이 나왔고 53건은 모두 스프링클러 관련입니다. 스프링클러 헤더 탈락, 알람 밸브 기능 작동, 감지기 불량 등 결코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본부장님께서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실 텐데요. 스프링클러 문제 발생 원인과 추가 조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파트에서는 자체적으로 전반기에 작동 기능 점검과 후반기에 종합 정밀 점검을 해서 그것이 적발 사항이 나온 게 쉬운 몇 건 이렇게 된다는 내용이고 그 주요 내용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스프링클러 관련 사항이 34건인데 워낙 그 지하 주차장에 통행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헤드의 손상이라든지 감지기 손상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그때 그런 거를 빨리빨리 적발을 해서 보완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효과적으로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유지된다고 봅니다. 그 자체 점검에서 불량 사항이 그 지금 나온 것은 소방 당국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에 맞춰서 저희가 가서 정확하게 그것이 구비되고 보완이 됐는지 확인하는 그런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문제는 대형 화재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등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화재 예방과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세종시 공동주택 및 상가의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의 실제 작동 여부를 전수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전수조사 대상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실시할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소방청에서 공동주택이나 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대상에서 소방점검은
10% 정도를 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소방 검사를 할 수 있는 인력하고 장비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그것이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소방관들이라고 해서 다 그것을 점검하거나 제대로 체크하고 컨설팅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전문 소방 검사팀을 운영하여서 그렇게 하게 하는 시도나 대도시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전문팀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화재사법조사팀이나 또는 점검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때 임시적인 팀을 동원해서 자격과 경험 있는 직원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본 의원은 그렇다면 더더욱 그 스프링쿨러의 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화재의 빠른 발견을 위해서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카메라를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 관리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야간에 24시간 모니터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초구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비추는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서초구 스마트 허브센터와 연동해 위험 상황을 사전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종시도 화재 발생 시 즉시 자동으로 소방서 등의 상황이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초구에서 추구하는 그런 방법이 계속 진행형 CCTV를 설치해서 그것이 모니터에서 자동으로 알람을 뜨거나 연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최신의 방법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거에 따른 인력하고 예산이 동반돼야 되겠죠. 본부장님,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차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는 만큼 모든 차량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소방설비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중장기적으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모두 안전한 환경에서 운행될 수 있는 화재 예방을 환경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네. 국장님 차량은 전기차입니까? 저는 LPG 차량입니다. LPG 차량입니까? 세종시의 전기차 충전기 보급률은 전기차 대비 96% 수준으로 매우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세종시는 전기차, 자동차 충전구역의 지하 설치 비율 역시 78%로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지하 자동차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전기차 충전구역의 지상 이전에 대한 논의가 얼마나 진행되었고 그리고 우리 시는 전기차 충전구역의 지상 이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에 저희들도 이제 긴급하게 현황 점검을 소방본부와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소방본부장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화재 진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적절하게 대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환경녹지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전기차 친환경 자동차 보급 쪽에 사실 힘을 쏟아오다 보니까 전기차 충전 시설과 관련돼서는 사실상 저희가 이렇게 관리한 것들이 별로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충전 시설 설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건축 허가라든지 아니면 개발 행위를 할 때 이제 사업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효과적인 관리가 안 되었던 것도 사실인데 이번을 계기로 이제 저희들도 충분히 현황을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1차적으로는 또 정부에도 지상으로 이전하는 그것들을 이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지상 이전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내년 1월부터 사실은 공동주택이나 이런데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가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희가 2년으로 연장을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뭐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사고나 안전 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마련해 나가야 될 참인데요. 마침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정부 건의를 했었을 때에 국무조정실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정부 종합 대책을 지금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도 자료만 가지고 확인을 했었는데 정부의 이제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또
이 전기차 충전 시설이나 전기차 관련 업무가 꽤 한 대여섯 개의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현황을 좀 신속히 파악을 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좀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특히 기계식 주차장법이 지금 완화되고 있습니다. 무게를. 그렇다고 한다면 전기차가 기계식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화재 대응 틈에서는 이 부분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구역을 지상에 설치할 때는 그물과 10m 이상 이격하고 예, 지금 그 국장님께서도 이 화재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 충전구역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시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상세하게는 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놀이터와도 2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쓰레기, 그다음에 처리장이라든지 가연물과 20m 이상 떨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방 입장에서 보면 소나무나 불에 잘 타는 나무 근처도 안 되고요. 소방대가 쉽게 잘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아예 차량이 지상으로 다니지 못하는 곳도 많습니다. 세종시 공동주택 지상에 이러한 요소를 갖춘 전기차 충전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의원님 지적사항에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성 여부는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루빨리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종합대책을 범정부 대책이 지금 마련된 만큼 저희가 그 내용을 하루속히 파악을 해서 다만 이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시가 공동주택이 대부분이고 그런 시설들 때문에 충전시설 설치라든지 안전점검에 상당히 제약 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하루빨리 파악을 해서 좀 안전태세를 갖추겠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 대수를 420만 대로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를 123만 기까지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전기 자동차와 세종시의 특성과 여러 사항을 감안할 때 지상 이전 설치는 충분한 논의와 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주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폭염 또는 한파에 배터리 효율성이 떨어지고 수명이 단축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영하 50도의 북극 한파가 몰아쳐 전기차가 대거 방전된 사례도 있습니다. 전기차주들은 폭염으로 인한 전기차 충전기 과열 문제가 심각하고 특히 완속 충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차 운전자들은 과열 경고와 충전 불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국장님, 전기 자동차 충전기는 직사 광선을 피하고 그늘진 곳에 설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우리시 지상 충전 구역에는 충전기와 전기차를 보호하기 위한 캐노피 등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를 보호할 수 있는 캐노피를 보았습니까? 차량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충전 시설에 캐노피가 있는 것은 제가 간혹 봤는데요. 차량 자체를 보호하는 시설은 보지 못했습니다. 차주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지상에 옮기는 것에 대한 또 제의 요소가 됩니다. 대부분이 지상 충전 시설은 캐노피조차 없이 뜨거운 태양과 눈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기 차주분들은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차량을 구매하고 정부의 저탄소 정책에 동참하고자 하였지만 충전기의 지상 이전으로 차의 성능 감소와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기차 화재 이후 전기차주들은 이웃간 갈등과 눈총으로 어려움을 겪고 심리적 위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시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와 대책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좀 드리면 저희도 이제 지상으로 전기차 충전 시설 옮기는 것을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또 지상으로 옮긴다고 해가지고 날씨의 영향이라든지 한파의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화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시가 전기차 충전 시설에 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을 관리하도록 체계를 갖춰 나가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기차는 신기술인데요. 이 신기술로 인한 한계가 지금 우리 정부에서 드러내고 있다고 저는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화재 예방 대책으로 과충전 방지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완속 충전기로 80 내지 90% 정도 충전하는 것이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배터리 충전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과충전 방지 등 충전 제어 기능이 있는 PLC 모뎀은 387기에 모든 급속 충전기에 설치되어 있으나 완속 충전기의 경우 현재까지 환경부 승인을 받아 보급된 제품은 없습니다.
세종시에 총 4,747기의 충전기 중에 급속은 387기, 완속은 4,360기로 완속 충전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주로 주택 및 아파트 가정용으로 설치되고 있죠. 네네. 화재 예방을 위해서 기존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를 전력선 통신 PLC 모뎀 기능이 장착이 된 기기로 교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6일 현재 32만 기의 완속 충전기의 사용 연한과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25년도에 2만 기를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교체하고 2026년 3만 2천 기를 교체하는 등 2027년 이후에는 27만 9천 기의 완속 충전기에 과충전 제어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제어 충전기의 빠른 보급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예정이십니까? 충전기를 보급하는 사업을 사실상 저희들이 하지 않다 보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죄송스럽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부가 발표한 안을 보니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스마트 제어 충전기나 뭐 이것을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들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급속 충전기, 완속 충전기를 굉장히 확대를 좀 많이 하고 또 생활 거점별로 보급을 한다라는 계획이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발표가 되어 있는데 이 세부 내용을 하루속히 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속 충전기 수가 상당하다 보니 노후도나 상태 점검을 통해 순차적으로 교체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세종시의 충전기 중에 충전 불량이나 고장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거는 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차 사용자협회가 조사한 지난해 4분기 충전기 실태 점검 자료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이 투입된 공공 및 민간 공용 급속 충전기 771기 중에 13.7%가 충전 불가 또는 고장 상태로 조사되었습니다. 충전기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관리와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시 차원의 충전기 작동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고장난 충전기는 신속하게 수리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일부 전기차에서는 사고 시 전력 공급으로 인해서 문이 안 열리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차 안에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뭐 이제 자동으로 개폐 시설이 가동이 되든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은 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좀 본 의원은 전기차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전기차 내부에 유리창 파괴 망치 비치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간단하지만 중요한 안전대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전기차 과충전 방지, 차량 관리 노하우, 전기차의 안전운행 행동 요령, 시설 관리자 대상의 자율적 시설 안전 점검, 강화 등 시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최민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에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상당합니다. 100세대 이상 기축 공동주택은 25년 1월까지 최소 주차 면수의 2% 이상을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지만 다행히 지난 6일 정부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 충전시설 확대 의무 이행 시기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하였지요. 네. 우리 시에서 2년 더 연장해 줄 것을 산업부에 요청한 바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남은 시간이 결코 길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구역의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에 우리 김현옥 의원님 대표 발의하셔서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이 되겠죠. 이 조례에 입각해서 전기차에 관한 부분은 시민들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시와 아까 말씀하신 소방본부 그 장비와 시설 안전, 교육, 훈련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을 보강하려는 단지에는 관련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단지 여건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자문하고 지하주차장 출입 제한 등 전기 자동차와 관련한 입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 등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2년 충전기 설치 의무화 시행 이후 정부 정책을 이행해온 상업시설이나 공동주택 또한 기기 교체 등으로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시는 강화된 시설 기준에 따라 소방 설비를 점검하고 부족한 설비를 보완하여 필수 불가결한 장비를 구축하는 등 과제가 산재합니다. 첨단 장비의 비용 또한 상당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화재 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재원을 지원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순위를 딱히 지금 정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만은 작년부터 건축물 심의 기준에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제정한 것, 무엇보다도 전기차에 화재가 났을 때 신속하게 진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를 우리가 유일하면서도 최신의 장비를 좀 도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계속 확충시킬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충전 시설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충전 시설에서 화재가 나지 않도록 중점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앞서서 전기차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타 시도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시고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는 세종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정책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주도적으로 세종시의 특성과 현안에 충실한 대책을 모색해 주십시오. 시장님, 장시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작성한 주차장 구조 안전 기준 및 제도 개선 연구 보고서에는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은 화재 안전 측면에서 지상청 5개 공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지하 설치의 위험성을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전기차 보급에만 치중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안전 기준이나 대책 마련도 없이 정책을 추진하였고 결국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전기차는 환경을 위해서라도 보급이 확대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당장의 민심에 연연한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기존 소방 안전 설비들도 강화하면서 안전한 신기술이 도입될 수 있도록 환경과 제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